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1억 모으고 난 다음에는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해라 라고 제가 ETF 시리즈를 계속 말씀드렸죠. 자, 반대로 1억이 아직 안 모았는데 ETF나 주식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되냐 라고 하는 댓글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필쌤이 평상시에 1억 모으기 전까지는 위험자산을 절대 쳐다도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죠. 성공이란 소수의 것이고, 그래서 트렌드를 거스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습관, 말 습관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가난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 절대 1억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 습관을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 말 습관 10가지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10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이 말을 자주 사용하고 계시나요? 나한테 보상해야 돼.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냐?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되면 내가 아직 1억을 모으지 않았지만은 빨리 돈을 좀 불리기 위해서 주식이나 코인에 집착하고 좀 더 투기적인 성향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죠. 재테크는 3가지 영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이죠. 자, 이걸 금융상품으로 얘기하면 원금 곱하기 기간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1억 모으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은 수익률에는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느냐.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1억 모으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수익률에 대한 효과가 잘 안 나타납니다. 원금을 10% 더할 각오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시간도 1, 2년이 아니라 최소한 5년 정도를 할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가능해야만 여러분들이 1억을 모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ETF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스닥의 지난 5년간의 성과는 75.3%, 3년간의 성과는 74.7% 정도 됐습니다. 정말 엄청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그 성과가 3년 동안에 나타난다고 봤을 때 100만 원씩 매달 저축을 하지 않고 나스닥에 투자했다면 얼마를 얻을 수 있을까? 74.7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적금 넣은 것보다 초과 수익은 31.6%, 그래서 약 1138만 원 정도의 엄청난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만 보고 왜 우리가 1억 모으기 전 사람이 달려들면 안 되느냐? 단언컨대 앞으로 이 수익률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경제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74.7%를 3년간에 단박에 올라갔던 나스닥이 앞으로도 또 74.7을 올라갈 것이냐. 물론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겠지만 이런 수익률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 그래서 향후에는 절반 정도인 37.3%의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것도 이제 물론 어떻게 보면 최고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37.3%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37.3%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37.3%로 계산을 해보면 말이죠. 초과 수익은 100만 원을 3년간 매달 투자를 했을 때 481만 원 정도, 약 13.3%의 적금보다 초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481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 돈이긴 하죠. 하지만 이 481만 원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엄청나게 일상에서의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고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100% 확실한 481만 원이 아니라 481만 원의 초과 수익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S&P 500에 투자한 사람 중에서 1억 원을 투자한 사람과 1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 그리고 1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을 관찰을 했는데 가장 모바일을 오래 들여다보는 사람은 1억, 1000만 원, 100만 원 중에 100만 원이었다라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게 된다. 자, 그래서 5년도 버티지 못할 정도의 각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1억을 만드는 구간에서는 제대로 된 수익을 확보할 수가 없다. 우리가 보통 보면 ISA나 청년도약계좌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좋은 상품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가입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3년 이상 해야 된다, 5년 이상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1억을 모은다라고 봤을 때 아무리 높은 수익률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을 저축하겠다는 각오가 없다라고 하면은 1억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화폐 가치로 1억을 모으는 방법도 147만 원씩 매년 14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5년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7년 만에 현재 화폐 가치로 1억을 모으는 것 같은 경우도 95만 원씩 납입을 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년이라고 하는 기간 정도는 반드시 1억을 모으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이고, 그때는 원금과 시간으로 돈을 모아야지 수익률로 모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3년간 매월 100만 원을 36개월간 투자하고, 그리고 나스닥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37.3%의 최고 수익률이 나왔을 때 얻을 수 있는 소가 수익 같은 경우가 481만 원이라고 했죠. 그때 우리가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219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4,219만 원, 과연 얼마나 더 저축하면 우리가 저축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를 더해 볼게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저축한다면 그냥 110만 원을 하자는 거죠. 100만 원과 110만 원은 엄연히 다른 금액이지만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면 110만 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00만 원을 하지 말고 110만 원을 해보자. 자, 110만 원을 2.5%로 36개월간 저축을 하고 이자소득세를 떼고 난 금액으로, 자, ISA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정기적금으로 한번 해보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4,089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모자라네요. 10만 원씩 증액을 해서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얼마를 내면은 4,219만 원이 나올까? 한번 거꾸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ISA에다가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적은 돈을 해도 되지만 ISA가 아닌 일반 정기적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113만 4,966원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3만 4천 원만 더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나스닥에 1억 만들기 전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1억 모으고 난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 같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적립식 투자, 그리고 3년 이상 투자, 그리고 ETF로 투자, 그리고 금리형과 나눠서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1억을 모으고 난 다음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는 시점을 분산하는 거고, 3년 이상 투자는 시간을 분산하는 거고, ETF 투자는 종목을 분산하는 거고, 금리형 투자는 위험을 분산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위험 분산은 1억을 모으기 전까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위험을 분산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1억 모으기 전까지라고 한다면 100만 원을 나스닥에 투자하기 이전에 110만 원 또는 113만 원 정도를 투자할 용기가 있다면 사실은 나스닥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최고 수익률을 저축으로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모으기 전에는 굳이 위험자산에 편입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나스닥에 투자하는 거 너무 좋은데 1억 모으고 나서 해도 절대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1억을 모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